신흠의 연시조 방홍시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30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입니다. 진본, 청구, 영언에 30수가 실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연시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시험에 지문으로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1수, 2수, 5수, 8수 이런 식으로 두 편 이상의 시조가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음의 방홍시여는 단독으로 한 수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방홍시여였어? 몰랐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한 수 한 수 끊어가지고 떼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묶어서 할 것인가. 한 수 한 수 끊어내면은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제는 묶어버리게 되면 방홍시여라고 하는 하나의 큰 타이틀 안에 개별의 작품들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료를 찾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시조라고 하는 게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첫수, 태산이 높다 하되 앞에 있는 구 가지고 제목을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더보기에다가 아예 쫙 두자. 그렇게 가지고 요거는 어느 파일에 있다, 이거는 어느 영상에 있다, 더보기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따로 끊어가지고 잘라서 개별 작품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방홍시여라고 하는 이 작품은, 방홍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이 김포로 쫓겨나 지내면서 쓰기 시작한 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여라고 하는 것은 한시가 아니라 우리말 노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홍이 쓴 우리말 노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말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신음이 정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관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포로 쫓겨가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세상에 대한 염증과 시름, 세상에 대한 대결의식 등등을 이제는 드러낸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말 노래로서 쫓겨난 자신의 처지를 차분히 돌아보며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은 핵심 정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에다 먼저 핵심 정리를 깔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개축 옥사로 인해서 김포로 쫓겨났던 시기에 지은 시조이다. 특징을 본다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3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절의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본다면 크게 4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겨울완, 겨울투 둘로 쪼개긴 했는데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요쪽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1수부터 8수까지가 겨울완인데 1수부터 7수까지는 어떤 자아의 굳건한 의지를 다지고요. 마지막 8수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이룹니다. 똑같이 겨울투 9수부터 14수입니다. 자, 귀전, 농촌으로 간 것에 대한 어떤 심애를 토로하고 그 다음에 14수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얘기합니다. 즉 내용 단락으로 끊었을 때 자연과의 동화, 자연과의 동화, 자연과의 동화라고 물린다는 뜻에서 형태상으로 이렇게 끊었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에 봄과 관련된 걸로 15수에서 24수입니다. 2020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시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분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의 동화가 24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초여름 25수부터 30수까지입니다. 세태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노래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7수에서 21수는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시 봄까지. 이런 순환 양상을 보인다. 자, 17수. 17수는 한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8수, 석류꽃, 꽃이 핀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9수, 낙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봄, 여름, 가을이 되겠죠. 20수는 겨울과 관련된 어떤 단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용 깊은 장에 혼자 깨어 앉았더니 해가지고 긴 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겨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21수를 보면은 봄이 왔다 하되라고 해가지고 20수가 겨울이었을 때 이게 맥락, 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7수의 봄과 21수의 봄은 다른 봄이에요. 해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계절이 순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30수 전체를 어떻게 끊을 거냐면은 이 핵심 정리를 1로 보고요. 겨울 2, 3, 4, 5를 하나하나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5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단락은 성기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국시가연구 제49집에 실린 방홍시어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기본으로 이제는 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30수를 끊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구조, 시의 전체 흐름을 따지는 데는 가장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이죠. 영탄법, 서리법 등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근데 이게 화자의 심리를 영탄법, 서리법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표현 방식의 효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비예요. 공명이 그 무엇인가 헌시짝 벗은 것이로다. 전원에 돌아오니 미록이 벗이로다. 공명이 뭐뭐로다. 그 다음에 미록이 뭐뭐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연과 속세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공명, 전원 내지는 공명, 미록 이렇게 보면 돼요.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모르더냐. 냇가에 푸른 버들 네 먼저 아는구나. 어지버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나다. 여기서는 푸른 버드나무와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 즉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서 이별이라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버드나무는 피고 나는 이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유는 뭐야? 공명을 헌신짝 벗은 것으로, 그 다음 미록을 친구로 비유함으로써 작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우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죠. 자, 냇가에 해오랍이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어여무슴하려는다. 아마도 한물에 있으니 이 자신들 어떠리? 자, 요거는요, 우리가 방홍시어라고 하는 거 몰랐어도 많이 본 작품일 거예요. 자, 자연물을 세태 또는 당시 조정의 현실과 견줌으로써 우의성 내지는 알레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사후 진지것과 유후의 기계로다. 이때 사후하고 유휴가 나오는데, 자, 유휴는 장량이고요. 사후는 상산사후 해가지고 내 신선처럼 자연에 응거하던 어떤 선비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장량의 계교로 당시 이제는 상산사후, 벼슬을 하지 않던 이들이 결국 여후의 신하가 돼서 어떤 권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사를 인용해서 당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반면에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는 두 선비, 유생이에요. 그 유생이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기 자신과 유생을, 그러니까 두 양생을 대응시킴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노라는 운다가 아니라 웃는다예요.
태공망은 나갈 줄 몰래라 라고 하는 것은 강태공, 낚시질 잘하는 사람이죠. 자, 강태공 고사를 인용하여 자연을 등지고 속세로 나아간 이들을 비판하면서 자연에 살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음의 방옹시여 전체 30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밑에 더보기를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 본인이 원하는 항목 내지는 식구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